하버드 대학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스탠퍼드 대학 졸업, 주식 중개인을 시작한 후 3년 만에 최고 수익을 올려 체어맨스 클럽에 가입, 그리고 윌리엄 오닐에게 직접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 윌리엄 오닐 컴퍼니에서 8년간 부사장직 역임, 7년 수익률 18,241%.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투자 천재라 불렸던 길 모랄레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가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예견했다면 믿어지실까요? 그는 그에 져서 우리는 어떻게 주식으로 18,000% 수익을 얻었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주도주가 갭 상승으로 신고가를 경신한다면 하락이 아닌 상승을 예견하고 정해진 계획대로 매수에 나설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최근 SK 하이닉스는 갭 상승으로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SK 하이닉스는 누가 뭐래도 시장의 주도주, HBM 반도체 기술력의 선두주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위치는 너무 높아 보입니다. 이 무거운 주식이 갭으로 상승했다면 이는 되려 위험 신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과거 10만 전자라 불리며 위용을 떨쳤던 삼성전자 역시 갭상승 후 추세가 끝난 이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8,000% 수익을 거둔 주력 기법 중 하나가 주도주 갭상승 기법이었고, 삼양식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두 사례에서도 갭 상승 이후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줬던 터라 그의 기법을 허투루 듣기엔 무리가 있을 텐데요. 길 모랄레스는 주도주 갭상승 기법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사항도 함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첫째, 반드시 펀더멘털이 우수한 우량주일 것. 둘째, 갭상승일 거래량이 50일 평균 거래량보다 150% 이상 많을 것. 셋째, 1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매도할 것. 넷째, 주가가 갭상승일 저가를 이탈하면 매도할 것입니다. 먼저 SK 하이닉스의 펀더멘털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37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26년도 실적 예상치가 25년도 실적 대비 423% 증가,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률 70% 달성이라는 매우 우수한 펀더멘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영업이익률이 20%만 넘어가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70%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인 거래량은 어떨까요? 거래량에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50일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갭상승 당일날 50일 평균 거래량보다는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150% 이상에는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SK 하이닉스는 갭상승 당일날 캔들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았고요. 11선 역시 우상향하면서 추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매수가를 165만 8천원으로 설정하고 손절 라인을 갭상승 캔들 당일의 저가인 152만 8천원으로 설정한다면 해당 매매에서 실패할 경우의 손실률은 약 8%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1대3 황금 손익비로 계산을 한다면 우리는 이 거래에서 24%의 수익을 거둬야만 수지 타산이 맞는 매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석환 투자자님 역시 주도주는 11선을 타면서 상승한다라는 말을 그의 저서에서 남기기도 했는데요. 과연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여기가 끝인지 아니면 시세 분출의
초입 구간인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 이 자리가 시세의 초입이라면 매수 적기일 것이고 이미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10일 이동평균선을 중요한 매도 자리로 보면서 대응하면 된다는 중요한 팁을 얻은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미국의 현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신중한 선택과 계획은 능동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며 이는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는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예견함에 있어 신중한 선택 그리고 위와 같은 검증된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창조하여 예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의 당연한 상승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의 손실, 성공했을 때의 수익을 미리 계획해 둔다면 계획 시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미래는 이미 예견된 것과 마찬가지이고 계획이 확고하다면 불안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 역시 꾸준히 추적 관찰하면서 과연 18,000% 수익을 낸 투자 천재 길 모랄레스의 기법이 맞는지도 함께 검증해 보시면 정말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김영준 투자자님의 신고가 거감 자름 기법 역시나 계속 잘 먹히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강세장세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매매 경험을 해 나가시고 실력을 쌓아 나가신다라고 하면 당장의 이번 장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강세장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과 실력을 쌓아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실전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길 모랄레스의 기법 영상은요, 제가 이 영상 뒤에 붙여 놓겠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13. 주도주가 갭상승할 때 매수하라. 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타점이 바로 두 번째 종가 매수 급소가 될 것인데요. 놀랍게도 이 타점 역시 국내 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자가 자신의 규칙이 월가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다시 실감나는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갭상승하는 종목만큼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것도 없다. 하지만 갭상승은 짧은 시간 동안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한 결과이기 때문에 매수에 위험이 따른다. 잠재적으로 강력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갭상승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끔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해 갭상승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하는데 이때 갭상승이 박스권 상단에서 5% 이내로 상승했다면 매수해도 좋다. 이것이 갭상승 돌파의 기본 규칙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주가 상승 추세에서 갭상승으로 주가가 5%를 넘어 10%까지 상승하는 경우에는 매수가 까다롭다. 이때는 우리가 연구를 통해 찾아낸 몇 가지 규칙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규칙은 반드시 펀더멘털이 좋은 우량 종목일 경우에만 매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기 종목, 예를 들어 2달러짜리 바이오주나 캐나다 우라늄, 광산 회사 주식이 크게 갭상승했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해서는 안 된다. 정크 주식,
즉 펀더멘털이 나쁜 주도주나 잠재적으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없는 주식은 갭 상승했다고 매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래량은 크면 클수록 좋다. 자, 이 거래량은요, 평소의 거래량입니다. 평소의 거래량이 작은 종목은 저자는 아예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니까 우량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 거래량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투기 종목, 정크 주식 같은 경우에는 평소 거래량도 작으니까 아예 제외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갭 상승은 패턴에서 쉽게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갭 상승이어야 한다. 두 번째 규칙은 갭 상승일의 거래량이 거래량 50일 이동평균보다 1.5배 혹은 150% 이상 커야 한다는 것이다. 주가가 많이 올라 매수가 꺼려지는 게 당연하지만 우량 주도주가 크게 갭 상승하면서 분명한 갭 상승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또 갭 상승일 거래 범위의 장중 저가를 지켜낸다면 매수해도 좋다. 갭 상승일에 나타난 어마어마한 거래량 증가는 강한 상승세를 의미한다. 자, 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뒤에서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게다가 갭 상승 당일에도 주가는 계속 상승해 높은 종가를 기록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매수하는 것도 좋다. 물론 장이 마감될 때 종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뒤에서 설명할 매도 규칙을 잘 지킨다면 장 초반 매수가 더 나을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매수의 기본 규칙은 갭 상승일에 장중 저가를 밑으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갭 상승 이후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는 언제 어떤 기준에서 매도해야 할까? 그 답은 주식의 특성과 10일 및 5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주가의 행보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으로 매도 규칙에 대해 알아보자. 14. 주도주 갭상승 매도 규칙. 매도 규칙 1. 1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면 매도한다. 1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종가가 정해진 후 해당 일에 저가 밑으로 주가가 하회할 때이다. 단 다음 세 가지는 예외로 한다. 첫째, 해당 종목이 이전에도 10일 이평선을 이탈한 후에도 재차 추세 상승을 이어갔던 이력이 있는 경우. 둘째, 반도체, 소매, 원유나 금속 등의 종목인 경우. 셋째,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종목의 경우. 이때는 10일 이동평균선이 아닌 5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도하도록 한다. 한편 7주 이상 1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왔던 종목은 7주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1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는 종목들이 그 아래로 하락하면 주식의 특성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매도하도록 한다. 반대로 1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곧잘 하락하면서 7주 규칙을 지키지 않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을 매도 기준으로 삼는다. 7주 규칙을 지키는 종목이 1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하면 일단 투자 포지션의 반 이상을 매도하도록 한다. 그 후 50일 이동평균선마저 무너졌다면 투자 포지션을 모두 정리하도록 한다. 매도 규칙 2. 주가가 갭 상승일의 장중 저가 밑으로 하락하면 매도해야 한다. 혹은 종가를 확인한 뒤에 매도해도 좋다. 변동성이 큰 종목은 그렇지 않은 종목에 비해 약간의 여지를 줄 수 있다. 또 장중에 갭 상승의 저가 밑으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종가가 10일, 50일,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았다면 매도하지 않는다. 15. 주도주 갭상승 투자의 위력. 아마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갭상승 주도주는 삼양식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양식품은 23년 8월 14일 갭으로 18%가량 상승하면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위 차트처럼 주가는 갭상승 이전에 5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건설적인 보합권을 유지했고요. 갭상승 당일 거래량 역시 평소 거래량 대비해서 2배에서 3배가량 크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가 말한 주도주, 갭상승 조건에 부합하면서도 포켓 피벗의 조건도 함께 부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삼양식품은 펀더멘탈과 상승 모멘텀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8월 14일 갭상승 급등이 나올 당시의 기사에 제목만 읽어봐도 느낌이 오실 텐데요. 자, 8월 14일 기사입니다. 삼양식품 불닭 덕에 1년 최고치 찍었다. K 매운맛 제대로 보여줬다. 초특급 실적.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 나온다라는 거죠. 초특급이다. K다. 그리고 수출 호조 전망. 그리고 메이저로 가는 불닭 볶음면. 이런 식으로 내용은요. 증권가의 예상을 깨는 호실적 그리고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은 불닭 볶음면과 관련된 기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날 수급도 함께 살펴보자면 이날 특이하게도 외국인이 가장 크게 매수를 했고요. 금융투자, 투신이 그 매수세의 뒤를 이었습니다. 이때 연기금하고 사모펀드는요. 크게 매도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반응이 엇갈린 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삼양식품과 같은 시총이 큰 우량주의 경우에는 11선 매도가 아니라 51선 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저자의 규칙대로 매매를 했다면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자, 이날 삼양식품은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직장인분들은 종가 베팅이 어려울 수 있죠. 자, 일전에 소개드린 투자자 A씨의 경우에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에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법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간 이틀 후에 여기에서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은 약 5개월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51선을 이탈하게 되고요. 수익률은 매수 타점에서 약 18%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3년 5월 10일 점상을 기록했던 코스메카 코리아는 어떨까요? 저자의 조건대로 코스메카 코리아는 확실한 갭상승 그리고 대량 거래량 50일 이평선 근처에서 건설적인 보합세 유지 등 만족스러운 매수 타점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수급은 어땠을까요? 사모펀드의 작고 소중한 이 매수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뉴스는 어땠을까요? 펀더멘털과 상승 모멘텀을 확인해 보면 자, 갭상승을 찍던 당시의 뉴스입니다. 자,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040% 증가입니다. 영업이익이. 게다가 순이익은요. 6251%가 늘어났다. 굉장히 대박 실적이고요. 이 이유가 한국과 미국, 중국 세 법인 모두 실적이 개선됐다. 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해외 매출 급증 그리고 대박 실적이죠. 이 정도면 정말 초특급 실적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정말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차트처럼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11선이 아니라 이 51선, 여기 굵은 하늘색 선이 51선입니다. 51선을 타면서 추세 상승을 하고 51선 이탈하면 이런 식으로 쭉 하락하는 경향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11선 전략이 아니라 51선 기준으로 매도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51선은 이렇게 이탈하고 나서 다시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매도했다가 다시 상방으로 빠르게 돌파하면 이때 다시 진입하는 전략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 역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투자자 A씨의 매수 타점으로 접근해서 50일 이탈해서 매도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매수는 점상 이후 더 높은 자리인 종가 14,600원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매도가 정말 대단한데요. 정말 보시면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자, 여기입니다. 갭상승 주도주 종배 매수 타점입니다.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에서 매수를 하고요. 9개월 동안 50일 이평선을 정말 완전히 이탈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자, 요때도 조금 불안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여기에서 매수를 잘했다라고 하면 이미 수익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볼 수 있다라는 거죠. 9개월 동안 164% 상승세가 나왔고 지금도 현재 50일 선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추세 추종이 먹힌다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의 조언대로 테마주, 정크 종목, 이런 잡주라고 하죠. 이런 거 아예 매매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만 집중해서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6. 집중 투자. 나는 분산 투자에 반대한다. 돈을 벌려면 투자 자산을 강세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 투자 포지션을 1에서 2%로 잘게 쪼개는 방법은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찌질하다고 생각한다. 상승세를 타는 종목은 투자를 늘리고 손실이 나는 종목은 정리하는 투자 기법을 활용하면 강세장에서 돈이 되는 종목에만 투자를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며 투자 종목 관리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핵심이다. 17. 눈치 빠른 투자자라면. 눈치 빠른 독자들은 이미 포켓 피봇의 매도 규칙과 갭상승의 매도 규칙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1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 중 어느 것을 활용할지 결정하는 7주 규칙이 모든 매도의 바탕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 7주 규칙 간단하게 정리하면 7주간의 주가 흐름의 이력을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모든 추세, 상황, 종목에서 마찬가지다. 가끔 20일 이동평균선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1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이 매도와 투자 포지션 조절의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의 소수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